네, 2020학년도 입시가 끝났어요. 끝나고 추가 합격까지 마무리가 되었죠. 계속 추가 합격 발표가 나면서 한 군데, 두 군데 동시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신 지원을 했었을 경우에 약간 소신에서 상향한 학생들도 추가 합격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두 군데 이상,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목표로 했었던데 하나는 원래 합격이 됐고 나머지 두 개 학교를 소신 지원을 했었는데 소신 상향을 했었는데 둘 다 추가 합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대학이 먼저 발표가 나서 거기에 일단 먼저 등록을 했는데 어? 내가 원했던 학교가 나중에 추가 합격으로 또 연락이 왔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많았죠. 이중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 즉 이중 등록이 되면은 합격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추합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시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합격 발표는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바로바로 연락이 오고 또 바로 다음 날까지 등록이 안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다음 대기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취업을 그냥 마냥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기다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수업 기다리는데 내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 불안한 마음은 커지고 먼저 발표하는 데를 등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추합 발표가 진행되는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기준 상위, 서울권 상위대학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예비번호를 부여하는 비율이 대학마다 달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 합격 현황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시 추합 발표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예비번호 부여 비율이나 변경 방식 등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게 대학마다 모두 동일하게 발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취업 발표, 특히나 이제 소수의 상위 대학들로 지원자가 몰리기 때문에 중복해서 합격이 됐을 경우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또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예비번호 부여 배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취업 발표가 나면서 이제 내가 뒤늦게 원했던 대학에서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 빠르게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0학년도 정시 모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별로 예비번호의 부여 방식은 크게 달랐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지원자 전원에게 예비부여가 주어졌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정시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은 원서 접수 마감 직전까지도 미달된 학과가 굉장히 많았었고 원서 접수 마감 날 배수를 넘치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혹시 추가 합격이 되지 않을까 기다리는 경우들도 꽤 많았죠.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원 모두 갔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저 예비번호 40번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원 예비 부여한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있는 반면에 성균관대 일반 나군이나 중앙대 실기 같은 경우에는 0.2배수까지만 예비번호가 부여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또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인하대, 한양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을 보시면은요, 지금 숙명여대, 시립대, 인하대, 한양대는 아예 예비번호 부여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아서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대의 경우에는 추합 예비번호를 사전에 미리 부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전체 번호를 받는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예비번호를 5배수까지 부여한 대학도 있는데요. 건대가 이에 해당하죠. 또 중앙대 다군 모집. 다군 모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져나간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또 빠져나가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예비번호의 배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배수에서 3배수 정도의 학생들에게만 예비번호가 부여됐다라고 합니다.
또 동국대와 건국대는 2배수 정도, 또 성대, 서강대 등등 한국외대 등등도 한 3배수 정도였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군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나군에서 예체능 나군에서는 0.5배수, 이화여대는 예체능 실기는 0.3배수, 또 성대에서 실기는 0.2배수 이런 식으로 낮은 예비번호를 예체능 계열은 사실은 많이 안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번호 배수가 낮아지는, 그래서 예비번호가 배수가 높아지는 거는 그만큼 많이 충원이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제 다군에 있는 중앙대라든지 건국대 다군 모집이라든지 이런 그 학과 모집 단위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고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배수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예체능 계열은 사실은 빠져나가는 인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예비번호 배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예비번호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즉 예비번호가 1배수? 3배수? 그거는 도대체 뭘 의미하죠?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10명을 모집하는 학과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1배수의 예비번호는 예비번호 10번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모집하는 인원의 1등부터 10등까지 예비로 한 번 더, 한 배수를 더 둔다라는 거고, 2배수를 둔다라는 거는 대기번호 20번까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0.3배수인 경우에는 예비번호를 받는 수험생들이 11등부터 13등까지의 3명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비번호를 받아서 추가 합격이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여 배수까지는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추가 합격을 기다리다가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어느 대학에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내가 상향 지원했었던 대학에서 추가 합격 결과가 발표가 나면서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시피 2월 말까지는 이렇게 개별 통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대학별로는 몇 배수까지 또는 몇 번까지 추가 합격이 됐는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그것만 기다리고 다른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런 예비 그 번호를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 통보를 받고 또는 공개되어 있는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았으면은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빠르게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대학별로 추합 일정이 다 다르고요. 또 이런 추합을 공개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홈페이지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배수까지는 홈페이지 공개, 그 이외로 넘어갈 경우에는 개별로 전화로 이제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말까지 또는 3월 초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2월 말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연락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은 예비번호가 계속 이제 나의 번호로 다가오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놓치게 되는데요. 지금 부여 배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부여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취합이 진행되는 과정이 다 오픈되었으면 하는 요구사항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쉽지가 않죠. 취합은 예비번호가 계속 앞에서 끌어당겨지면서 바뀌게 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는 고정된 채 번호가 유지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변경, 즉 최초에 부여받았던 예비번호에서 미리 충원된 인원수가 변함에 따라서 나의 예비번호도 계속 바뀌는 그런 방식이 변경 방식이고, 고정 방식은 최초에 부여된 예비번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추가 합격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취합 발표 때마다 학생들이 내가 취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경 방식을 선택하는 대학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즉, 어느 정도까지 내가 7번인데
내가 예비번호가 2번으로 바뀌었어 라는 경우에는 5번째까지 충원이 돼서 들어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이렇게 변경 방식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한 학교들은 건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려대와 연세대는 지금 실질적인 변경, 즉 고정 방식을 선택을 했지만, 즉 예비번호가 바뀌지는 않아도 추합 현황을 계속 공개해서 내가 번호가 40번째인데 30명까지 추합이 됐네? 그러면 10명 남았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줬던 학교들은 고려대와 연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정시 추합 때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대학 홈페이지에 1차별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정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순위까지 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추합 현황을 공개하거나 또 예비번호를 부여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내가 빠르게 여기에 변동해서 이제 추가 합격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게 마지막에 전화 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화를 잘 받으셔야 되는 게, 전화를 3회 정도 해서 계속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라고 해요. 이랬을 때는 3번 정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럼 등록 의사가 없구나 이렇게 간주해 버린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앞에 학교에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고 추가 합격된데 일단 등록을 먼저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중 등록이 되면 취소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기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입학 전까지는 하나의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입학 3월 넘어갔는데 2개 학교에 학적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둘 다 취소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입시학령이었습니다.